자, 우리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우리 디퍼넌트 동사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인데요. 우리 96쪽. 그럼 이 디퍼넌트 동사라는 것은 우리 그 앞서서 우리 전치사 배웠을 때 합성 동사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와 일반 동사가 만나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합성 동사. 그런 것과 같이 좀 독특한 어떤 어형의 어떤 특징이 있는 동사들을 이제 디퍼넌트 동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얘를 이제 디퍼넌트 동사를 지금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디퍼넌트 동사는 형태적으로 중간태 혹은 수동태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 디퍼넌트라는 말은 영어에 디퍼넌트라는 이런 그 영어 표현을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쓴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태, 상이한 태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태 동사라는 의미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냥 디퍼넌트 동사라는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넌트 동사 혹은 이태 동사는 동사의 태 형태와 동사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동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요. 동사의 태 형태와 동사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동사가 중간태 혹은 수동태형인데, 그러니까 동사 형태가 오마이에 에따이 오메아타 했을 때 온따이로 끝나는 거예요. 형태 자체는. 그런데 동사의 의미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동사. 그러니까 형태는 중간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능동 의미를 갖는 형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디퍼넌트 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밑줄을 치면서 한번 볼게요. 동사가 중간태 혹은 수동태형인데 동사의 의미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동사를 디퍼넌트 동사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중간태 및 수동태형의 능동의미 동사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중간태 및 수동태형의 능동의미 동사. 요거를 우리가 이제 디퍼넌트 동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형태와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이 형태와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만 차이가 나고 시와 법과 수와 인칭 문제는 일반 동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가 디퍼넌트 동사인데 이 형태는 오마이에 에따이 오메아타 에스테 온타이로 끝나요. 그런데 그리고 이것이 단복수가 있고 1, 2, 3인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 똑같은데 다만 이것이 중간 수동태 형태인데 뜻이 능동 의미가 된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옆에 97쪽에 있는 7.3.1에 있는 그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기본 형태가 뭐냐면 리오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리오 동사나 피수티오 동사 공부할 때는 우리가 중간 수동태 형태에서 리오마이, 피수티오마이라고 썼지만 기본형은 뭐라 그랬어요? 리오, 피수티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형이 뭐냐면 뽀류오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류오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그냥 기본형이 뽀류오마이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뭐예요? 중간태형 아니면 수동태 형태잖아요. 근데 뜻이 뭐냐? 이 동사의 뜻이 가다예요. 가다. 여러분 가다. 가는 거. 이런 뜻이 뭐예요? 능동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형태는 오마이가 돼서 중간태 혹은 수동태 형태인데 뜻이 가다니까 여러분 얘는 수동태 형태로 의미가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형태는 중간 수동태 형태인데 뜻이 능동의미 동사. 근데 여러분 그런 일단의 동사들을 뭐라고 부른다? 디퍼넌트 동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얘를 이제 의미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어군에
포함시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요 디포넌트라는 요 말 자체가요. 라틴어에서 온 건데요.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 데라는 이 라틴어 전치사에 포노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거예요. 자, 데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뭐뭐로 부터라는 뜻이고요. 포노라는 뜻은 뭐냐면 노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대포노 그러면 놓여진 것으로부터 이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놓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못 놓여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오로 끝나서 능동태 형태가 되면 능동의미가 되고 오마이 이렇게 돼서 중간태 혹은 수동태 형태가 되면 얘가 중간 혹은 수동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태 수동태 형태인데 뜻이 능동태로 놓여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에서 이것이 디포넌트, 영어로는 디포넌트 동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거죠. 그죠? 뭐냐면 뽀리 오마이에서 얘가 중간 수동태 형태인데 뜻이 능동 의미가 되는 거. 바로 요런 동사들을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고요. 그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암기 외에는 이것이 디포넌트 동사인지 일반 오동사에서 수동태가 된 것인지 분간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 외에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꼭 외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단수 1인칭부터 뽀류 오마이 뽀류에 뽀류 에따이 뽀류 오메타 뽀류 에스테 뽀류 온따이에서 여러분 오마이에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 돼요. 다만 뜻이 중간태 혹은 수동태 어비가 붙었지만 해석은 나는 간다, 너는 간다, 그녀 그것은 간다, 우리는 간다, 너희는 간다, 그들 그것들은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요거 하나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은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얘도 오마이가 붙었지만 뜻이 뭐예요? 가다 오다의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르코마이 에르케 에르케따이 에르코메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르코마이 에르케 에르케따이 에르코메타 에르케스테 에르콘따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오마이에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가 됐지만 해석은 뭐예요? 나는 간다 온다, 너는 간다 온다, 그녀 그것은 간다 온다, 우리는 간다 온다, 너희는 간다 온다, 그들 그것들은 간다 온다가 돼서 이것이 능동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디포넌트 동사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수동태형 능동 의미 동사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따로 외워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말에는 디포넌트 동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디포넌트 동사의 개념이 뭐냐면 태의 형태와 그러니까 동사의 태의 형태와 의미가 다른 것을 우리가 디포넌트라고 말한다면 이제 헬라어에서는 중간 수동태 형태인데 능동 의미가 있는 것을 디포넌트라고 부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고양된 의미로 보자면 태의 형태와 의미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디포넌트라고 볼 때 우리말에는 디포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나는 맞는다. 나는 맞는다. 여러분 맞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형태적으로는 뭐예요? 맞는다니까 능동형이죠.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의미는 이거죠. 주어가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자를 때린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나는 때린다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주어가 오히려 맞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행위와 관련해서 때린다는 의미와 맞는다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때리는 거 능동태,
주어가 맞는 게 수동태잖아요, 의미상. 근데 여러분 이 맞는다라는 단어 자체는 형태적으로는 뭐예요? 능동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도 형태와 뜻이 맞지 않는 단어가 있죠. 디퍼넌트 동사죠. 여러분 세례 받는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받는다라는 말 자체는 뜻이, 그러니까 형태는 뭐예요? 여러분 받는다라는 동사의 형태는 뭐예요?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죠. 그죠? 받는다니까. 하지만 뜻은 뭐예요? 세례한다와 다르게 이 주어가 세례를 받는 거니까 뜻은 수동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뭐예요? 의미와 동사 형태가 맞지 않죠. 얘도 바로 디퍼넌트 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수동 형태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동형이죠. 그것이 우리말로는. 그래서 아마도 능동형에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헬라어는 반대로 수동형이나 중간태 형태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의미를 오히려 형태적으로는 중간 수동태 형태에다가 능동 의미를 담아서 디퍼넌트 형태를 쓴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모든 언어에도 여러분 꼭 헬라어에만 나오는 독특한 형태의 어떤 동사가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보겠습니다. 비록 디퍼넌트 동사의 형태가 중간 혹은 수동태형이더라도 그 의미는 능동형이기 때문에 분해 시 이 동사형을 중간태 혹은 수동태 형태로 포기할 경우 뭐가 생길까요? 오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분해 시에 중간태 혹은 수동태라는 표현 대신에 DEP, 디퍼넌트의 약자구나, 디퍼넌트의 약자죠. 그러니까 DEP라고 쓰거나 혹은 우리말로 디퍼넌트라고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책에 보면 중간태, 수동태, 디퍼넌트라고 중간태, 수동태, 디퍼넌트라고 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디퍼넌트라는 말 자체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간태, 수동태형, 능동 의미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것이 편의상 좋을지 몰라도 이중 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리오마의 동사를 분해해보면 이렇게 되죠. 현재 직설법 DEP 혹은 디퍼넌트 단수 1인칭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왜 현재 디퍼넌트 직설법이라고 하지 않냐면 여러분 중간 수동태 형태라는 형태를 쓰면은 얘가 그런 의미를 전달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자리가 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태를 이제 이것이 디퍼넌트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DEP를 뒤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한 동사가 일반 동사의 중간태 혹은 수동태 형태인지 아니면 디퍼넌트 동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70배 이상 등장하는 디퍼넌트 동사들은 다음의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단어를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베르코마이, 기노마이, 되다 이런 뜻이고요. 아베르코마이는 떠나다 이렇게 합성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에이세르코마이, 얘는 들어가다 안으로 가다인데 얘도 합성동사입니다. 엑세르코마이, 얘는 나가다 나오다인데 얘도 합성동사고요. 다음 단어 프로세르코마이, 얘는 누구누구에게 가다 누구누구에게 오다인데요. 얘도 합성동사고요. 프로슈코마이, 자 얘는 기도하다 동사인데요. 얘도 합성동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베우마이, 얘는 두려워하다 동사인데요. 얘는 또 단축 동사라서 19가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70배 이상 등장하는 그런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에르코마이, 포리오마이 이런 동사들이 연관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기노마이나 예를 들면 포베오마이나
뭐 프로유코마이 동사 같은 거 여러분이 프로슈코마이 동사 같은 거 여러분이 따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현재형은 중간태형과 수동태형이 동일하기에 한 동사의 디포넌트형이 중간태형 디포넌트인지 수동태형 디포넌트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사들은 이 둘을 구분을 하는데요. 아르코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중간태일 경우에는 디포넌트 동사가 되는데 수동태일 경우에는 아르코 동사의 수동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아르코 동사 얘는 통치하다인데요. 아르코 그러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이 돼서 내가 통치하다가 되지만 아르코마이가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만약에 중간태 형태가 된다면 얘가 아르코마이가 돼서 시작하다는 뜻이 되고 분해할 때에는 현재 직설법 디포넌트 단수 1인칭으로 분해를 해서 내가 시작한다가 되지만 만약에 이 아르코마이가 수동태가 되면은 얘는 아르코 동사의 수동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기본형이 아르코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수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 돼서 내가 통치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중간태 형 아르코마이가 나왔을 때 얘는 중간태 형태로 봐야 될지 수동태 형태로 봐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분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접근하면 이제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동사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르코 동사에만 우선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해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디포넌트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분해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포류 에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 뒤에 에따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얘가 어떤 동사의 중간태 혹은 수동태형일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는 포류 오마이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 수동태형 능동 의미 동사 디포넌트 동사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포류 에따이는 포류 오마이 동사의 현재 직설법 디포넌트 단수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르코마의 동사도요. 여기 두 번째 단어 에르코메타 동사도요. 얘도 오메타가 왔지만 중간 수동태 형태가 아니라 디포넌트가 되는 동사죠. 그래서 에르코마의 동사에 현재 직설법 디포넌트 복수 1인칭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여러분 뭐를 표시 안 해요? 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디포넌트 동사는 여러분 단어를 외워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98쪽에 나오는 이 디포넌트 동사들 있잖아요. 잘 암기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7.4 어휘 부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기초 문장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부분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페르코마이. 자, 떠나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얘가 디포넌트에서 제가 뒤에다가 DEP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페르코마이 떠나다. 아르코 통치하다. 근데 여러분 얘가 목적어를 취할 때는 속격형 명사의 목적어를 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중간태 형태가 되면 디포넌트가 돼서 시작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 밥디조 세례하다 세례주다. 다음 기노마이 되다 2단대 디포넌트고요. 기본형 의미는 되다입니다. 다음 단어 에이세르코마이 안으로 가다 들어가다 디포넌트 동사고요. 엑세르코마이 나가다 나오다 디포넌트. 에르코마이 가다 오다 디포넌트. 여러분 위에 나오는 이 두 단어는 이 에르코마이에서 파생된 여러분 그 합성 동사고요. 이 아페르코마이도 마찬가지죠. 다음 단어 포류 오마이 가다.
프로세류코마이 다가가다, 접근하다, 더 가다. 얘도 디포넌트고요. 뒤에 이제 일반적으로 역경 명사가 옵니다. 프로슈쿠마이 기도하다. 다음 단어 뽀류 오마이. 다음 단어 뽀배오. 다음 단어 뽀배오마이 두려워하다. 얘도 디포넌트인데 얘는 또 단축 동사라는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얘는 또 단축 동사라는 특징이 있어서 19과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트로포스 우. 자, 이거는 속격이죠. 그래서 호가까지 붙어서 얘는 남성 명사입니다. 안트로포스 사람. 아포스톨로스 우호. 그래서 사도예요. 여러분 그냥 아포스톨로스라고만 외우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탈라사 S 해죠. 여러분 해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여성 명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본형에는 안데 속격형이 S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혼합형 명사라는 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어간에 엡실론 이오타 로가 오면은 아가 붙고 그 외의 것들이 오면은 애가 붙어야 되는데 탈라사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가 왔는데도 이게 어미가 아가 왔죠. 그러니까 명사는 약간 임의성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속교 형태로 갈 때에는 아스로 바뀌지 않고 S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혼합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명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탈라사. 얘는 여러분 바다도 되고 호수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는 말 쓰죠. 그때 갈릴리 탈라사인데 이 단어가 바다일 수도 있고 호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구분하는 방식은 있는데 뭐 그거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까르디아. 자, 얘는 아스에에서 마음이라는 명사고요. 이 경우에는 앞에 이웃다가 왔죠. 그래서 까르디아 까르디아스가 됐습니다.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우 또죠. 여러분 또가 왔으니까 뭐예요? 얘는 중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복음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유라는 말 자체가 원래 좋은이란 뜻이고요. 앙겔리오스 혹은 앙겔리온 이런 단어는 뭐 소식, 뭐 사자 이런 뜻이에요. 뭐 전하는 자, 천사라는 뜻도 되죠. 앙겔로스 이러면은 그래서 합쳐져서 좋은 소식 이렇게 돼서 유앙겔리온 복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연습 문장을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중간 수동태 형태가 외형적으로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디포넌트 동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